조합장님, 추천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부방 16차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추진위원장님이나 조합장님이 한 번씩은 항의를 받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OS 업체, 그러니까 서명결의 진구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되죠. OS 업체에게 조합원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그리고 조합원이 자기의 연락처를 자기의 동의도 없이 OS 업체에게 연락처를 제공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조합장을 고소할 수 있는 건지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대부분 아마 한번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없었다면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25년간의 약 250여 개 추진위 조합과 관련된 자문 또는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한 번씩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명결의서를 진구하는 OS 업체가 추진위원회 단계도 그렇고 조합 단계에서도 꼭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조합총회의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조합총회가 개의돼 가지고 성원이 됐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가 있죠. 어디입니까? 숫자가 첫 번째, 일반 안건 총회하고 다른 총회하고 약간 다릅니다. 일반 안건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 플러스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승이죠. 근데 여기에는 서명결의서도 포함합니다. 직접 참석자가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반 안건 총회는 서명결의서 포함해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안건이 의결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법에서 어떻습니까? 조합총회의 직접 참석 비율을 정해놨어요. 일반적으로는 총조합원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이 반드시 어떻습니까?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총회, 관리처분총회 이런 거는 20%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반수는 어떤 거죠?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안건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사업시행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총회에서 이걸 의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 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그리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 이상 증가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무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조합원들이 다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많이 조합총회, 주민총회 참석 비용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한 5만 원, 3만 원, 많이 주는 10만 원씩도 줘요.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총회장에 직접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다 경험하시겠지만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률이 저조해서 서명결의서 진구율을 높이지 않으면 총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총회가 무산되는 건 다 조합원 잘못이에요. 이익이 나는 것만, 관심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복잡한 것은 조합원들이 안 보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조합원들의 사업인데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조합집행부가 잘못하든 못하든 신경도 안 쓰다가 뭔가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과 배치가 되면 그때서 조합집행부 성토하고 조합집행부 교체시켜버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합장님과 추천위원장님이 심한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죠.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조합원들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아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없구나 라고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총회 단계에서는 서명진구율을 높여야 돼요. 물론 너무 높여가지고 안 나와버리면 몰라가겠지만 일단은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명결의서 어떻게 내죠? 자기가 도장 찍어가지고 조합사무실에 직접 가서 제출하거나 우체국에 가서
우편 발송을 하거나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모두 다 귀찮거나 바빠서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경우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합원님께서 이거 좀 있는 걸로 제가 공개해 드릴 텐데 이 조합 사무실에 가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죠? 조합원이 되신 다음에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 추진 단계에서 추진 사무실 가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거의 별로 안 가보실 거예요. 귀찮거든.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우편 발송하는 경우 요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 예, 없습니다. 저도 우체국 간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뭐 직원이 가든지 하지. 또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명 결의서가 안 와. 안 와. 그래서 용역비가 들더라도 서명 결의서를 진구하는 OS 업체를 선정하여 서명 결의서 진구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곧바로 조합의 업무입니다. 우리 조합은 서명 결의서 진구 절대 안 해. 그리고 뭐 조합원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야지 참석해 주고 이런 거 없어. 참석 일대 주지 말고 서명 결의서 알아서 내도록 하고 그 내비둬. 그러고서 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성과만 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조합장님이나 추진장님이 진행을 해보면 거의 100% 총회무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OS 업체한테 제공되는 조합원의 정보가 이제 문제니까 OS 업체에게 제공되는 조합원의 정보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제공을 하죠? 조합원 정보를 해봤자 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름, 홍길동. 그 다음 두 번째 전화번호. 보통 핸드폰 번호 많이 적어주죠. 직접 전화해 가고 집에 전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 전화가 핸드폰 번호. 그 다음 뭐죠? 주소. 어딘지 알아야 찾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전화해 가지고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다시 물어보고 제가 거기 찾아갈게요.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지 오겠습니까? 어쨌든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제공을 안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제공 안 해요. 그럼 위에 세 가지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 위반이냐?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자꾸 논란이 되니까 어떤 경우는 동창회, 무슨 동문회, 그 다음에 강의 듣는 그 뭐 강의 그 있잖아요. 무슨 가정, 뭐 무슨 뭐 몇 기 일을 할 때 제공되는 그 명단도 핸드폰 번호 다 빼버리고 이름 빼버리고 이름만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탄압도 안 됩니다. 연락을 못 하죠. 이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에 대해서 한번 항의를 받거나 하면 조합장님이나 주주전장님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설명이 안 되면 제 이 동영상을 링크해 가지고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반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 나름대로의 견해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조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이래가지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되어 있는데 이때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나 다른 소규모 사업에서 조합입니다. 또는 추진위원회 됐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정보주택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자, 그런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조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조합원 명부 또는 토지등 소유자 명부는 열람복사 신청을 하면 제공해 줘야 돼요. 빠뜨리고 주면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허위로 되어 있는 걸 줘도 더 엄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집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OS 요원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내용을 주는 것이 수집 목적의 범위에 포함되느냐가 이 핵심의 쟁점이에요. 예, 쟁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조합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뭐죠? 왜 이게 목적으로 수집을 할까요? 조합 설립 동의서가 됐든 아니면 조합 설립 동의서 안 낸 경우도 재개발 경우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적습니다. 그 하는 목적이 뭐죠? 첫 번째,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각종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 안 하면 모든 게 무효가 되거나 사업이 진행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정한 경우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에 열람복사해줘야 되는 조합원 명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추진 단계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람복사할 때 해가지고 복사해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작성 안 했기 때문에 못 준다? 면피가 되느냐? 안 됩니다. 형사처벌 받아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개인정보, 추진위 단계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총회 참석자 명부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합원 중에 누가 왔는지, 토지등 소유자 중에 누가 주민총회에 왔는지 늘 할 거. 이걸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 서명결의서 징구를 하는데 이 서명결의서 징구가 조합원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목적에 해당될 수 있을까? 야, 서명결의서 징구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합원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목적에 서명결의서 징구는 포함이 안 돼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서명결의서 징구가 필요한 이유를 쭉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면 서명결의서 징구를 안 하면은 조합총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100%야.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만약에 국민투표를 하는데 국민투표 참여율이 20%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해도 20%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국가가 할 수 없이 국민투표 안 하면 과태료를 우리가 하겠다. 또는 형사처벌을 하겠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 하는 사람한테 50만 원씩 주겠다. 이게 더 좋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서명결의서 징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 정관이 인정하고 있는 한 총회 직접 참석 대신 서명결의서 제출로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직접 참석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결의서를 제출해서 내가 이 서명결의서 제출로서 총회에 참석한 거야. 그리고 서명결의서 찍힌 대로 나는 찬반 투표한 거야. 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서명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조합원의 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대신 조합 정관에서 우리 조합의 경우는 서명결의서 인정 안 한다 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수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죠. 그런데 총회 전에 서명결의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서명결의서를 작성한 뒤에 딱딱딱딱 찍고 뭐 지당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조합사무소에 직접 가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돼요. 이거 쉽습니까? 핸드폰에다가 뭘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도 요즘 귀찮아서 안 보내고 또 잊어먹어서 안 보내고 많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뭐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빌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뭘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내일까지 뭐 이번 모임 찬성 여부를 카톡으로 해주십시오.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합니다. 너무 바쁜 세상이는지 뭐 어쨌든 안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데 현실은 안 하죠. 첫 번째, 조합 사업구역밖에 거주하는 조합원 숫자가 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30, 40%, 좀 더 많은 애는 70% 정도까지도
세입자가 살고 조합원은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같은 아파트나 재개발 단지 안에 살더라도 조합 사무실에 한번 안 가보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 사무실에 직접 가서 제출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서면을 개인이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는 것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우체국에 직접 가서 발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손편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잘해봐야 아들이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있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뭐 이래가지고 손편지도 한번 보내는 거, 아니면 아주 중요한 부모님의 생신 때 잘 한번 써서 보내는 거 외에는 친구 간이든 친척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서류로 안 하죠. 서류로 안 합니다. 거의 이거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작성한 다음에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서명결의서 제출이 저조해서 총회 참석자 수 미달로 총회계획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합원 그 주지에 직접 가서 서명결의서를 진구할 필요성이 있고 이 서명결의서 진구도 조합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명결의서를 조합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조합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합원 그 주지에 직접 가서 서명결의서를 진구할 필요성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업무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개인정보 수집을 조합이 하는 목적 범위에 서명결의서 진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서명결의서 진구를 위해 가지고 OS 업체한테 조합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조합원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목적에 해당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실 분도 있겠지만 제 설명을 쭉 논리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겠다. 그 말이 맞겠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합원 개인정보가 이게 별로 그다지 보호돼야 될 정도가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해달라고 누구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조합원만 가능하죠. 이거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그러나 조합원이 와가지고 조합원 명부를 보여주고 복사해달라 그러면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가 됩니다. 이미 조합원 명부에 기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복사해달라 그러면 복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복사를 통해서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개인정보로서의 중요도가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정보입니다. 떨어집니다. 조합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와 또 다르게 뭐냐면 서명결의서를 내놓고 서명결의서는 비밀투표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항의도 또 많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서명결의서를 누가 내는지 알아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낸 걸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또 총회장소에 와가지고 서명결의서 나 처리하고 투표용지 달라. 그러면 찾아가지고 줘야 되기 위해서도 또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투표 이런 거는 국민투표법에는 나온 거지 재건축 재개발 조합 정관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명결의서를 진구하는 OS 업체에게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원 개인정보를 왜 OS 업체한테 주느냐? 형사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습니까? 조합원 개인별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라 해가지고 어느 조합 같은 경우는 또 용역업체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 동의서를 받아요. 자, 그러면 안 쓴 사람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쓴 사람 건? 조합원 100%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조합원 명부 열람 복사 줄 때는 조합원 전체 100% 걸 줘야 됩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합의 경우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충수예요. 그건 기가 솔깃하셔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또 그걸 하는 데를 제가 봤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낸 사람이 나는 개인정보 제공 동기서를 안 냈는데 내 걸 왜 주느냐?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됩니다. 그것도. 무조건 조합에서는 조합원 명부 열람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다 공개되고 제공돼야 될 그런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공개하거나 열람 복사해 준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유튜브 보시는 분은 밑에 재생 목록란에 조합장 추진원님 공부방을 클릭하시면 많은 경우에 비공개가 되는데 공개되는 것을 몇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r119co.kr에 들어오면 이쪽에 12번째 공부방단에 차곡차곡 넣어놓도록 할 테니까 혹시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조합장님 계시면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